네, 안녕하십니까. 닥터 동굴입니다. 자, 어제 G70의 외건 또는 해치팩 형태로 알려져 있는 G70 슈팅 브레이크가 출시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G70, GV70, GV80에 나중에 되팔 때 감가 안 되는 옵션으로 차량을 뽑아서 가장 가성비 있게 차량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이번 G70 슈팅 브레이크에서도 어떤 옵션을 넣어서 출고를 하게 되면 나중에 차량을 비싼 값에 매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차량을 탈 수 있게 되는지 설명드리는 영상을 찍고자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제네시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견적 내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선지는 엔진인데요. 다행히 G70과 다르게 3.3 터보나 2.2 디젤은 선택지에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고민할 거 없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근데 이쪽 아래쪽을 보시면 스포츠 패키지를 추가하게 되면 출력이 252마력에서 255마력으로 3마력 증가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머플러가 듀얼 머플러로 바뀌면서 3마력이 증가된다고 하네요. 선지가 없으니까 가솔린 2.0 터보를 고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후륜, 그러니까 2륜을 고를지 아니면 4바퀴 조향을 하는 4륜을 고를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륜 옵션은 중고차 시장에서 그렇게 감가 방어율이 좋은 옵션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급 SUV에서는 상대적으로 4륜의 감가 방어율이 좋은 편인데요. 슈팅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결국 세단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감가 방어율이 높지 않은 4륜을 선택하지 않고 후륜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슈팅 브레이크 모델의 경우 SUV처럼 무게중심이 높은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4륜의 필요성이 더 적고 4륜이 없이도 충분히 안정성 있는 주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면 항상 달리는 댓글이 후륜 기반 차량이면 겨울에 4륜 안 달면 차 미끄러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겨울에는 2륜, 4륜 여부가 미끄러지는데 중요한 것이 아닌 과연 타이어를 썸머 타이어가 아닌 적합한 올 시즌 타이어나 윈터 타이어로 바꿔서 마찰력을 올려줬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2륜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색상인데요. 사실 이 제네시스 무광 실버가 굉장히 고급감도 높고 예쁘긴 합니다. 하지만 중고가 방어에서 무광은 절대 좋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무광은 새로 뽑을 때는 굉장히 예쁘지만 자동 세차를 한다든지 어떤 흠집이 벗겨지는 그런 외부의 자극이 있을 때 이러한 유광 컬러들보다 훨씬 더 티가 많이 납니다. 그 말은 차가 중고가 될수록 무광은 별로가 된다는 거고 결국 차량이 오래되면 무난하게 괜찮은 것은 유광이 되는데 유광 중에서도 가장 감가 방어율이 좋은 컬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화이트 앤 블랙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젊은 소비자층들이 구매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블랙보다는 화이트 컬러가 감가 방어에 가장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나마 이런 실버나 그레이 색깔은 괜찮은데 빨강이나 파랑 이런 거 고르면 차값은 진짜 많이 떨어지니까 이 부분은 감수하고 색상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감가 방어율이 가장 높고 가장 무난한 흰색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기본 옵션인 프리미엄을 고를 것이냐 아니면 조금 스포티함이 강조된 이런 400만원짜리 스포츠 옵션을 추가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프리미엄에 비교해서 그릴이라든지 휠, 창틀 몰딩 이런 것들이 다 블랙이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다 블랙이 들어가게 돼서 조금 더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느낌을 내고 그 다음에 추가되는 걸 보면은 전자지하 서스펜션이 들어가고 브렘보 브레이크, 별 필요 없는 LSD 그리고 휠이 18인치에서 19인치로 오르고 제일 처음에서 말씀드렸지만 듀얼 머플러 때문에 마력이 3 정도 오른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G70 모델을 통해서 실물 사진을 보면 대충 느낌은 이 정도 차이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외관 튜닝과 관련된 옵션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차량을 되팔 때 옵션 감가율이 굉장히 큰 편이라서 가격 방어가 잘 안됩니다. LSD는 이전에 제가 GV80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거의 필요가 없고 세단에서는 더더욱 필요가 없는 기능이고요. 휠도 아예 20인치로 커지면 모르겠지만 애매하게 18인치에서 19인치로 커지는 것은 이 가격 대비 큰 메리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조금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승차감에 많은 도움이 되는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승차감이 많이 중요하다, 뒷자리에 사람 탈 일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옵션을 뒤에서 따로 추가하는 것을 권장드리는데 사실 이 G70이라는 차량 자체가 G80이나 G90처럼 요철에 부드럽고 안정적인 승차감을 얻기 위해서 타는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중고가 방어를 생각했을 때나 스포츠 모드를 선택한다고 해서 어떤 옵션의 편의성이 늘어난다거나 엔진의 성능이 좋아지는 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거거든요. 물론 멋을 위해서 스포츠 옵션을 무조건 추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오늘은 중고가 방어에 특화된 옵션을 고르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 옵션인 프리미엄을 고르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휠 사이즈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휠 사이즈는 사람으로 치면 신발이라고 할 만큼 어떻게 보면 패션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20인치 옵션이 있었다면 18인치 기본 옵션에 비해서 좀 크기도 많이 크고 웅장함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고민을 해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19인치 휠이 일단 휠 모양이 18인치보다 전혀 더 예쁘다고는 개인적으로 생각되지 않고, 사실 이 정도면은 19인치 디자인이 무조건 상위 호환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결국 호불호의 영역인 것 같은데, 사실 1인치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별로 19인치 옵션을 권장드리고 싶지 않고, 더더욱이 타이어 휠 인치를 업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승차감도 조금 안 좋게 만들고 연비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서는 사실 이런 큰 인치의 휠이 전혀 환영받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이 70만원은 나중에 차량을 되팔 때는 거의 못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고, 따라서 이런 가성비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디자인도 거의 꿀리지 않는 18인치 휠을 고르는 것이 가성비 좋게 G70 슈팅 브레이크를 출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8인치 휠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내장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의 다른 제네시스 차량과는 다르게 선택지가 크게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원래는 스탠다드 디자인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2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밖에 없죠. 이쪽을 보시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에 퀼팅 패턴의 나파 가죽이 들어있고, 스탠다드 디자인에는 그냥 민자 천연 가죽이 들어있습니다. 원래 다른 제네시스 차량들을 보면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이라는 이 둘 사이급의 선택지가 하나 더 있어서 나파 가죽은 아니고 천연 가죽인데 패턴도 다양하고 색깔의 선택지도 이렇게 다양한 중간 단계의 선택지가 100만원 초반대에 항상 있었는데, 이번에는 현대가 내장 디자인에서 돈을 조금 더 벌 생각이 있었는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을 없애고 2만 이렇게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라는 이름으로 남겨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이 영상에서 항상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을 선택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브라운 시트나 레드 시트가 선택이 가능하고, 이런 매물들이 중고차 시장에 많지 않다 보니까 그 희소성을 인정받아서 더 높은 가격을 측정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그레이나 베이지 시트보다 더 이염에 취약하지 않기 때문에 유지가 오래 된다는 점을 들어서 이런 브라운이나 레드 시트를 항상 권유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런 옵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210만원이라는 큰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살 때는 210만원이지만 이게 한 3년에서 5년 사이만 지나도 거의 중고로 되팔 때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밖에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 뻔합니다. 중간 단계인 디자인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번에는 중고가 방어율을 생각해서 스탠다드 디자인을 선택해야 될 것 같고, 이 중에서는 선택지가 블랙 색상과 이염에 취약한 그레이 색상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쉽지만 가장 무난한 이 블랙 스탠다드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 G70 슈팅 브레이크 모델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 내장 디자인의 중간 단계 선택지를 가성비 좋게 넣어주지 않은 점이 개인적으로 가장 아쉽습니다. 스탠다드 디자인의 실제 모습 사진은 이렇고요. 사진으로 봐도 좀 밋밋하긴 하죠. 그래서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돈 날려도 좀 이쪽에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정말 난 가성비 있게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탠다드 디자인의 블랙 모노톤 색상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스탠다드 디자인이 아쉬운 게 가니쉬 부분도 G 매트릭스 패턴이 아닌 블랙 하이그로시로 돼 있어서 좀 먼지나 지문에 취약하긴 하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는 가장 중요한 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G70 슈팅 브레이크 모델에서 가장 특이한 점이 다른 제네시스 모델과는 다르게 이 라이프 스타일 패키지라는 온갖 옵션을 다 때려박은 400만원짜리 특이한 패키지가 생겼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런 대량 패키지들이 그렇지만 사실 몇 개 중요한 거 껴놓고 대부분은 쓸데없는 옵션을 넣어놓고선 할인도 딱히 많이 안 되는데, 이거 다 일일이 계산해서 더하면은 사실 뭐 아마 한 100만원 이하로 할인될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는 필요 없는 옵션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헤드업 디스플레이, 사실 이 옵션이 가장 계륵 같은 부분인데, 한번 HUD가 있는 차량을 탄 분들은 더 이상 HUD가 없는 차를 타기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HUD는 중고차로 되팔 때 감가 방어율이 좋지 않은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또 문제가 이번 G70 슈팅 브레이크는 HUD를 다른 패키지를 통해서 따로 추가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HUD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굳이 안 써보면 꼭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 HUD가 들어있는 라이프 스타일 패키지는 추가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들어있는 이 무선 충전, 핸드폰만 엄청 뜨거워지고 이건 진짜 쓰레기 옵션이죠. 디지털 키,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휴대폰 안에서 어플 켜고 인식하고 차량 열리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쓰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2.3인치 3D 클러스터가 조금 넣지 않으면 아쉬울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이 옵션을 넣지 않으면 이 클러스터 부분이 어떻게 되냐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오른쪽 3분의 2 8인치 부분만 LCD로 들어가게 되고 왼쪽은 이렇게 아날로그 계기판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 오른쪽 LCD 부분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디지털로 안내를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제일 왼쪽 계기판만 아날로그인 부분인데 사실 차량을 운전할 때 이러한 감성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정보의 전달도 똑같고 왼쪽만 아날로그로 바뀌는 이러한 기본 옵션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12.3인치 3D 클러스터도 이 400만원을 주고 투자하기에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옵션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있는 이 지능형 헤드램프 옵션은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낚이시는데 G70 슈팅 브레이크 기본 옵션을 보시면 하이빔 보조 옵션은 제네시스 모든 차량의 기본으로 들어있습니다. 하이빔 보조라 함은 내 앞이나 맞은편 도로에서 차량이 올 때 그쪽 하이빔을 알아서 꺼주는 거죠. 그러면 이 지능형 헤드램프는 뭐냐? 그 하이빔 보조를 조금 더 지능적으로 센서 몇 개 더 넣고 좀 더 정밀하게 진행을 해준다는 건데 사실 이미 하이빔 보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 지능형 헤드램프는 정말 필요 없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 제네시스를 좀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 이 감가에 굉장히 방어율이 좋고 실질적인 사용 빈도도 굉장히 높은 이 앞좌석 통풍과 뒷좌석 열선 옵션이 여기 컴포트 패키지 1으로 단돈 60만원에 이렇게 따로 빠져있다는 점입니다. 이 옵션들은 굉장히 활용도도 높고 나중에 차량을 되팔 때 감가 방어율이 굉장히 높아서 사실상 거의 다 가격을 인정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컴포트 패키지 1을 대신 추가할 예정이고 이 컴포트 패키지 1 덕분에 라이프스타일 패키지를 추가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메모리 시트 옵션 이런 건 당연히 1년에 몇 번 쓰지 않는 거의 필요하지 않은 옵션이고요. 운전석 인텔리전트 시트 이미 전동 시트는 기본입니다. 전동 시트가 기본인데 운전자의 체형과 자세에 맞게 인공지능으로 뭘 해준대요. 정말 아무 쓸데없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동승석 럼버 서포트 럼바가 이제 요추라는 뜻이죠 의학적으로. 그래서 럼바 벌테브라 즉 요추를 서포트 지지해준다는 건데 그러니까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허리를 좀 더 편하게 해주는 기능인데 정말 필요 없죠. 조수석도 이미 전동 시트가 기본 옵션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동 스티어링 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기계식이 아닌 전자식으로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사실 차량을 운전할 때 이거를 바꾸는 사람이 거의 없죠. 맨날 운전자가 바뀌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전동 조절 스티어링 휠을 메모리 시트랑 연동되어 쓸 수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럴 일이 없고 이런 거는 당연히 나중에 차량을 중고로 되팔 때 방어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필요하지 않은 옵션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400만원짜리 거의 차량 가격의 10%에 달하는 라이프스타일 패키지는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가격도 다 인정받고 쓸모도 있는 컴포트 패키지 1은 꼭 추가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완전 호불호의 영역이기 때문에 음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노래 듣는 게 인생의 최대 낙이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추가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하지만 이 120만원짜리 옵션은 나중에 차량을 중고로 되팔 때 아예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은 꼭 인지하고 이 옵션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선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 말고는 아예 필요가 없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 G70이나 G70 슈팅 브레이크 차량이 큰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는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니터를 넣지 않아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전방 센서, 후방 센서, 그리고 후방 카메라는 기본 깡통 차량에도 들어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 차량에 익숙해지면 사실상 필요가 없는 옵션이고 또 이 후측방 모니터와 빌트인 캠 보조 배터리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옵션인데 이 170만원이나 주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만 설치하기엔 가성비가 너무 좋지 않고 감가 방어율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너무 쓸데없는 거랑 묶어놔서 뺀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이는 것은 이제 와이드 선루프인데요. 이 차량이 SUV 모델은 아니다 보니까 뒤에 끝까지 이어지는 파노라마 선루프는 아니지만 일반 선루프보다는 조금 더 넓은 와이드 선루프가 차용된 것이 보입니다. 자, 선루프는 사실 안 쓰시는 분들은 거의 안 쓰기도 하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 옵션은 꼭 넣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썬루프는 일단 나중에 차량을 되팔 때 언제 되팔더라도 이 80만원 가격은 100% 다 인정받는다. 나중에 팔 때도 그대로 80만원을 돌려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가성비의 측면에서는 매우 좋은, 썬루프가 기분 내는데 또 어느 정도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와이드 썬루프는 감가가 안 되는 가성비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옵션이라서 이번엔 추가를 하고 넘어갈 거고요. 마지막 옵션인 차량 보호 필름의 경우에는 차량을 신차로 사다 보면은 기스나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싸제로 애프터마켓에서 필름을 뭐 30만원이나 50만원 이 사이의 가격을 주고 부착을 하시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제네시스 차량 보호 필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게 여기 보시면 3년에 6만 킬로 보증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또는 6만 킬로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도래할 때까지 이 필름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년 동안은 차량의 기스 없이 정말 맘 편하게 차량을 운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게 가격이 40만원 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제네시스에서 제공하는 혜택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요약해보면 사용도가 높고 중고가 방어율이 굉장히 높은 컴포트 패키지 1은 꼭 넣어야 되는 옵션이고, 와이드 선루프는 방어율이 100%이기 때문에 추가를 해라. 그리고 차량 보호 필름은 3년에 6만 킬로 보증이 있기 때문에 추가를 해서 이렇게 견적을 마무리해보면 이러한 선루프가 달린 흰색 제네시스 G70 슈팅 브레이크 모델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뒤쪽 디자인이 G70과 다른 부분이 이 리어램프 부분이 트렁크까지 조금 더 들어왔죠. 이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G70보다 원가를 더 사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소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 디자인의 제네시스 G70 슈팅 브레이크가 탄생을 했고, 요즘엔 또 개별 소비세 인하가 있기 때문에 개별 소비세를 3.5%로 적용하면 4,486만원으로 나중에 차량을 되팔 때 중고가 방어율도 좋고 지금 차량을 탈 때도 가성비 있게 G70 슈팅 브레이크의 오너가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기본 옵션들이 뛰어난 차량이기 때문에 옵션을 많이 추가하는 것은 권장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새로 나온 G70 슈팅 브레이크를 어떻게 하면 가성비 있게 그리고 나중에 차량을 되팔 때 중고가 방어율이 가장 뛰어나게 신차를 출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G70 슈팅 브레이크 모델이 G70의 장점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단점도 어느 정도 보완한 조금 더 차량이 육각형에 가까워진 그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닥터 동굴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